먼저는 유럽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1시간 이상 말씀드려야 돼요. 초단기간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약 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머리, 은팔과 가슴, 놋배와 넓적다리, 철다리, 그 다음에 나중에 진흙과 철, 열발가락 시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밑에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현재 나라, 바벨론에서 봤거든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 메데파사, 두 팔이 합쳐졌죠? 그 메데파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 그리스,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로마, 철다리, 강한 나라. 근데 나중에 역사는 길지만 두 나라,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졌죠? 그리고 결국은 진흙과 철이 합해지는 것처럼, 합해지지는 않지만 연합된 그 열 나라가 있을 것,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이 와서 다 부서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열불과 작은 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똑같은 나라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걸 거꾸로 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열불과 작은 불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앞은 다 지나갔습니다. 해석이 다 돼요. 중요한 것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아주 대제국이 있었는데 유럽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에서 나온다. 이 땅덩어리가 다 크기가 틀리거든요. 면적이, 그 지역이 다 틀립니다. 근데 로마 지역에서 유럽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을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셔요. 여기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너무 많으니까 이걸 축소해서 다니엘서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축소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이 부상할 거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점점 유럽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은 인종은 섞이지 않지만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단일 민족처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처럼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진 않지만 연합을 이룰 것이다. 또 10개국이 한 나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7개국이 주도적이고 그중에 한 세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강력한 세계 지도자가 안티크라이스트, 3년 반 세계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셔요. 요 10발가락, 그러니까 10가지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진흙과 철이 연합되어 있어요. 철은 든든한 거고 진흙은 부서질 만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철인데 이 철은 든든해요. 근데 진흙은 어떠냐? 부서질 만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이 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합은 이루는데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 제국이 부활되고 있다. 바벨론이 부활되고 있다. 아시리아가 부활되고 있다. 뭐 그리스가 부활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죠. 로마 제국이 부활되고 있다. 드디어 G3,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유럽이 대통령제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유럽은 총리제도가 많은 데입니다. 총리제도.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싫어하는 데예요. 그런데 연합국은 반드시 대통령제 해야 된다. 그런데 민족이 섞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까? 서로 적대감이 있거든요. 개인에게 이중시민권 주는 거다.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신설하게 되는데 그 대통령직이 뭐냐? 강력한 1인체제입니다. 성경대로죠. 강력한 1인체제. 또 하나된 유럽인데, 자, 유럽 보십시오. 이게 재밌는 게 총 28개국이 EU에 가입했거든요. 제가 구원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너무 강한 나라잖아요. 약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흙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철과 같은 나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4년도에 세상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이 들어왔어요. 진흙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제 섞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안 섞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28개니까 몇 개 빠져야 돼요? 18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로마 제국 중에서 영국이 제일 먼 나라라서 로마 제국 영에 잘 안 들어가는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영국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18개가 빠져야 되니까요. 점점 분열기로 서 있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데는 분열되고 어느 데는 합쳐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탈리아, 덴마크, 체코, 오스트랄리아 이런 나라는 이제 봉쇄를 풀려고 그러고 프랑스, 스페인, 독일은 봉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연합 중에서 이 두 파가 나뉘고 있죠. 결국은 EU 10개국이 유럽 통합 논의 시작했는데 이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분열되는데 교황청,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교황청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EU 형제적 화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떨어질 때 떨어지고 붙을 때는 확실히 붙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10개국이 하나가 됐다. 여러분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땐 끝난 겁니다. 여기 유럽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테러 때문에 다른 나라 거쳐서 프랑스로 오는 거예요. 프랑스는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국경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참에 아예 한 나라가 되고 국경 닫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리더 없이 코로나 위기 맞은 지구촌 그랬는데 옛날에는 여기 오바마 대통령 때만 에볼라 바이러스 창고 당시에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여기 미국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어떤 짓을 하냐면 미국이 해적질을 해요. 마스크가 있는데 프랑스가 마스크를 샀거든요. 근데 비행기 실어가지고 떠나고 있는데 웃돈 더 줘가지고 미국으로 실어버렸어요. 그러면 독일, 프랑스,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때요? 미국을 인정할 수가 없죠. 저런 갑질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중국은 어떠냐?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 할 생각도 없어요. 미국은 이제 경찰 국가가 아니다. 아예 트럼프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세계가 혼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두 개예요. 연대냐 분열이냐. 분열되면 혼란 중에 혼란이고 뭉치면 살긴 사는데 어떻게 리더가 생겨서 연대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러면서 이제 보세요. 시간 지나면서 유럽이 점점 뜨게 될 겁니다. 여기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있는데 미래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계적 협력과 연대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고립되고 분열될 거며 어떤 데는 연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과 일치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계속 하나가 돼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세계 어떤 문제도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정부가 필요한데 세계 정부 시대가 점점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국제기구가 많아졌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이제 뭉치면 되는 거예요. 뭉치면. 유럽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